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임하나 씨 가명입니다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인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7년 차. 나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5살 민준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시어머니 댁에 들러 밑반찬을 챙기고 저녁엔 남편 재혁이를 맞이하는 일상.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 민준이는 예쁘게 자랐다. 동그란 눈망울, 까무잡잡한 피부, 통통한 볼. 재혁이를 닮았다기보단 내 어린 시절과 더 닮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겠는가. 아이는 엄마 아빠 둘 다 닮는 법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 시어머니의 시선이 묘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민준이가 참 엄마만 쏙 빼닮았네.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다. 웃으며 받아넘겼다. 하지만 그 말은 반복됐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사로 일하는 동서, 유미 씨가 가세했다. 어머니, 요즘 친자 확인 검사 정말 간단하대요. 면봉으로 입안만 살짝 긁으면 끝이래요. 유미 씨는 언제나 단정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정갈한 말투, 약국 유니폼 위에 이름표. 그녀는 이 집안의 모범 며느리였고 나는 늘 그녀와 비교당했다. 유미 씨는 약사잖아. 그런 쪽 지식도 많고 너도 좀 배워. 시어머니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 거실에서였다. 형수님, 솔직히 민준이가 재혁 오빠 닮은 데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유미 씨가 웃으며 던진 말이었다. 농담처럼. 하지만 그 자리엔 시어머니, 시동생 재훈이, 그리고 남편 재혁이까지 있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게, 나도 요즘 그 생각 계속 드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재혁이 아들 아니면 누구 아들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다기보단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확인 좀 해보자는 거지. 확인이요? 뭘 확인하는데요? 친자 확인. 유미 씨가 또박또박 말했다. 형수님도 떳떳하면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다들 해요. 아이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죠.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한테 이게 무슨 모욕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모욕이 아니라 확인이잖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민준이가 우리 핏줄이 맞는지 그냥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재혁아, 나는 남편을 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당신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수님, 그냥 한 번만 해줘요. 그럼 다 끝나잖아요. 시동생 재훈이가 끼어들었다. 나는 그날 그 집을 뛰쳐나왔다. 민준이를 안고 울면서 며칠간 연락을 끊었다. 재혁이는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만 확인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갔어. 나도 그런 생각 없어. 민준이 내 아들 맞아. 그냥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엄마 맘 좀 풀어주게. 마지막 문자를 보고 나는 알았다. 이 남자는 나를 믿지 않는다.
아니, 믿는다 해도 그의 믿음은 나보다 시어머니의 의심 쪽이 더 무겁다.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검사하네. 절대. 재혁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그냥 한 번만. 싫다고.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당신 아들이야. 근데 왜 내가 증명해야 돼? 나 범죄자야? 아니지. 근데 엄마가 워낙 신경 쓰시니까. 그럼 당신 엄마 모시고 살든가. 나는 그날부터 시댁과 일절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밤마다 민준이를 안고 잠들면서 생각했다. 혹시 저 사람들이 몰래 뭔가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어느 날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이상한 말을 했다. 엄마, 오늘 할머니랑 이모가 왔어. 뭐? 할머니가 입안을 면봉으로 닦아줬어. 간질간질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아, 언제?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선생님은 안 계셨어.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해줬어. 나는 즉시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오늘 저희 시어머니 다녀가셨나요? 아, 네. 할머니 분이 잠깐 다녀가셨어요. 손자 보고 싶다고 하셔서. 원장님, 앞으로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민준이 만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재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엄마 민준이 유치원 가서 몰래 친자 확인 검사한 거 알아? 뭐? 모르는 척하지 마. 당신도 알고 있었지?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당신도 공모자구나. 미안해. 근데 어차피 민준이 내 아들 맞잖아.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확인을 왜 내 동의 없이 해? 당신이 안 해주니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일주일 후 재혁이가 집에 돌아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결과 나왔어.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준이 내 아들 맞아. 99.9% 일치. 그러니까 이제 됐잖아. 엄마도 이젠 아무 말 안 하실 거야. 됐다고? 나는 비웃었다. 당신네 식구들이 내 아들을 5살짜리 아이를 몰래 유치원까지 찾아가서 입안을 긁어갔는데 이제 됐다고? 미안해. 진심이야. 미안으로 끝나? 재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다. 이혼한다. 하지만 그냥 떠나지 않는다. 이 집안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주고 간다. 나는 다시 시댁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 국 끓여왔어요.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는 어색해했다. 하지만 곧 예전처럼 굴었다. 역시 친자 확인해보길 잘했지? 이제 마음 편하잖아. 네, 어머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유미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약사 유미 씨. 이 집안의 완벽한 며느리. 시동생 재훈이와 결혼한 지 6년.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이름은 서연이. 7살. 서연이는 묘하게 재훈이를 닮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집안 사람 누구도 닮지 않았다. 민준이가 나를 닮았듯 서연이는 유미 씨만 쏙 빼닮았다.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 슬쩍 던졌다. 어머니,
서연이는 재훈이 오빠 많이 닮았죠? 글쎄, 유미 씨만 닮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씨앗은 뿌려졌다.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유미 씨의 과거를 조사했다. 대학 동창을 수소문했다. SNS를 뒤졌다. 그리고 하나의 단서를 찾았다. 유미 씨는 대학 시절 같은 과 선배와 3년간 연애를 했다. 그 선배의 이름은 강민호. 지금은 서울의 한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유미 씨의 대학 동창 중 한 명을 만났다. 카페에서. 유미 언니요? 민호 오빠랑 정말 오래 만났죠. 근데 갑자기 헤어지더라고요. 민호 오빠가 유학 간다고. 언제쯤이었어요? 한 8년 전. 그때 언니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계산이 맞았다. 유미 씨는 강민호와 헤어진 직후 재훈이를 만났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결혼했다. 서연이는 결혼 7개월 만에 태어났다. 조산이라고 했다. 나는 강민호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 씨 친구인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조용한 남자였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유미 씨요? 오래됐죠. 8년 전에 헤어졌어요. 혹시 서연이라는 아이 아세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걸 물어보시죠? 혹시 강민호 씨, 유미 씨가 결혼했을 때 임신 중이었던 거 아세요?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저는 몰랐어요. 유학 가기 직전에 헤어졌고 그 뒤로 연락 안 했어요. 근데 혹시 마지막에 만났을 때 있었어요. 그가 작게 말했다. 한 번 헤어지기 직전에.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혹시 친자 확인 검사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무슨 권리로 제가? 서연이가 강민호 씨 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있어요. 적어도 진실은 밝혀져야죠. 나는 그에게 명함을 건넸다.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세요. 강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해보고 싶어요. 친자 확인. 나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서연이의 DNA 샘플이 필요했다. 유미 씨 몰래. 나는 시댁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민준이와 서연이를 함께 놀게 하면서 어느 날 서연이가 과자를 먹다가 컵을 사용했다. 나는 그 컵을 조용히 챙겼다.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나는 서연이의 침이 묻은 컵을 따로 비닐에 밀봉했다. 그리고 강민호에게 전달했다. 이걸로 검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받았다. 일주일 후 강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결과 나왔어요. 99.8% 일치.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서연이는 재훈이의 딸이 아니었다. 강민호의 딸이었다. 나는 신중하게 움직였다. 먼저 재훈이를 따로 만났다. 오빠, 제가 오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갑자기? 서연이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해보세요. 재훈이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민준이로 그런 일 당했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서연이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오빠 하나도 안 닮았어요. 재훈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형수 미쳤어? 우리 서연이가 왜? 그냥 한번 해보세요. 떳떳하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유미 씨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다. 재훈이는 화를 냈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증거 있어요. 유미 씨 전 남자친구 강민호라는 사람. 그 사람이랑 서연이 DNA 검사 결과. 나는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재훈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게 뭐야? 99.8% 일치. 서연이는 오빠 딸이 아니에요. 그날부터 시댁은 아수라장이 됐다. 재훈이는 유미 씨를 다그쳤고 유미 씨는 부인했다. 말도 안 돼. 서연이는 당신 딸이야. 그럼 이 검사 결과는 뭐야? 조작이야. 조작? 하지만 재훈이는 다시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엔 공식 검사기관에. 그리고 결과는 동일했다. 불일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유미 씨. 당신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유미 씨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서연이는 누구 딸이야? 민호 오빠요. 뭐? 대학 때 만난 사람이요. 헤어지고 나서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근데 이미 민호 오빠는 유학을 갔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어머니가 유미 씨의 뺨을 때렸다. 이 거짓말쟁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나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어? 의심이 뭔지, 배신이 뭔지. 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다. 남편 측의 잘못이 명확합니다. 무단 친자 확인 검사, 신뢰 파괴, 정신적 학대,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요? 결혼 생활 7년,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예금, 남편 명의 차량 모두 포함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유미 씨가 민준이에게 한 말들을 녹음한 파일, 재혁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캡처, 유치원 CCTV 원장 선생님이 협조해줬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무단으로 진행된 증거, 그리고 재산 목록도 정리했다. 아파트 시가 6억, 대출 1억, 남편 명의 예금 2억, 남편 명의 차량 4천만 원, 결혼 후 모은 적금 5천만 원, 총 8억 9천만 원, 반은 4억 4천5백만 원, 여기에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민준이 양육비 월 150만 원씩 13년, 총 2억 3천4백만 원. 계산이 끝났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진행해 주세요. 재혁이에게 이혼 소송 통지서가 날아갔다. 그는 황급히 집으로 찾아왔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먼저 한 짓이지. 내가 뭘 어쨌다고. 민준이 몰래 검사한 거. 나한테 사과 한 번 안 하고 당연하게 넘어간 거.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한 모욕 다 못 본 척한 거. 그래도 이혼까지는. 난 이미 결심했어. 재혁이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민준이 생각하니까 이혼하는 거야. 이런 집안에서 더 이상 못 키워. 위자료는 좀 깎아줘. 내가 살 수가 없어.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적은 거야.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재혁이 측 변호사는 합의하에 친자 확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유치원 CCTV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했다. 피고 재혁은 원고나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명백한 신뢰 파괴 행위입니다. 이혼을 인정하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4억 4,500만 원,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 재혁이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다. 끝났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다. 재훈이와 유미 씨는 이혼했다. 서연이의 친부인 강민호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서연이를 직접 키우진 않았다. 유미 씨가 홀로 키우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녀는 울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병문안을 갔다.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떳떳하면 할 수 있잖아 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저도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집안의 핏줄을 확인한 거죠.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나는 병실을 나왔다. 나는 민준이 손을 잡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2억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 돈은 적금과 펀드에 넣었다. 양육비 150만 원으로 민준이를 키우기엔 충분했다. 민준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생겼어. 그래, 잘 됐네. 나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다. 민준아, 엄마가 너 지켜줄게. 응. 어느 날 재혁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잘 키워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삭제했다. 1년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중 일부를 투자해서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맞이했다. 민준이는 카페 한쪽에서 그림을 그렸다. 엄마, 이거 봐. 우와, 예쁘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나는 싸워야 했다. 그리고 이겼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유미 씨였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다. 형수님, 왜 왔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나는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다. 사과받을 생각 없어요. 그냥 가세요. 형수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서연이 키우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유미 씨는 고개를 숙였다. 네, 맞아요.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계속 오전 1114 생각했다. 인과응보. 그들이 뿌린 씨앗은 결국 그들이 거두게 되어 있다.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어? 민준이 먹고 싶은 거. 떡볶이. 그래, 떡볶이 먹자.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석양이 지는 거리. 나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